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는요. 공감 능력은 낮지만 통제 욕구는 아주 강한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대놓고 나르시시스트는 아닌데 실제로는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실은 자식 입장에서는 되게 눈치채기 어려운 이런 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으로 어떤 복종을 이끌어내는 이러한 부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enabling이라는 다소 생소하고 낯선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enabling은요, 한국어로는 조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enabling을 하는 사람은 enabler, 조장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enabling을요,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망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으로 자기에게 의존을 하게 해서 자식의 독립심을 저해시키고 계속 자식이 자기에게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자식이 자기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도록 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난감한 거는요, 그럼 이러한 이네이블러인 부모는 과연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어렵고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차라리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어떠한 내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좀 이로운 방향으로 이 사람을 조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내가 몰랐었네, 그러면서 욕을 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네이블러 같은 경우는 진짜로 자기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해주고 싶은 이런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에게 진짜로 잘해주려고 하고 마음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제 부모님이잖아요. 나를 낳고 키워주신 이제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선한 마음을 내가 저버린다는 것, 이거는 뭔가 내가 배신하는 것 같고, 그래서 죄책감도 되게 크고, 그래서 이 관계는요, 이 가스라이팅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눈치채기도 어렵고 훨씬 빠져나오기도 힘들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악질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이제 경험담들이 많이 담긴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게 눈치채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그럼 이러한 인에이블러인 부모가 현실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자기를 객관적으로 돌아보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일단 첫 번째로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망치는 이 부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타깝고 뭔가 안 됐고 불쌍하고 이런 모습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모가 100%다 이네이블러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의 어떤 삶이나 인생이 되게 기구하고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그렇게, 특히나 이 이네이블러가 가족 중에서 엄마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엄마가 되게 힘들고 이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자식은 계속해서 자기의 욕구는 억압하고 엄마의 눈치를 보고 엄마에게 잘 맞추려고 하고, 엄마가 너무 힘들고 실제로 이제 힘들고 힘들어 보이니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엄마에게 순응하게 하는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이네이블러는 특히나 가족 중에서 이제 중독자가 있을 때,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 사실 이제 높은 비율로는 아버지가 이러한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어머니가 이제 중독자인 경우보다는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 가정에서 어머니는 되게 힘들고 모든 가정의 그런 짐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서 사실 자식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되게 힘들지만 그런 거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나보다 더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독자가 있거나 어떤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 환경에서는
좀 자식이 마치 나르시시스트의 그 부모에게서 자란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에이블러 부모의 특징은요. 지금 자기도 되게 힘들고 이제 내 코가 석자인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다른 나보다 더 안타깝고 힘든 사람을 챙기고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선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마음의 기저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고 잘해주는 것으로 나의 어떤 존재감을 찾고 나의 자존감을 좀 세우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진짜 좋아서 내가 잘해준다기보단 상대가 누군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해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시혜적으로 베풀려는 그런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위에 있다는, 그러니까 그 나르시시스트가 갖고 있는 우월의식, 그런 것들을 내가 베푸는 것으로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너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러한 특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자주 하는 말이, 아, 내가 그렇게까지 할 게 아닌데 내가 이번 한 번만 내가 해준다.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게 좋은 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근데 그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아니, 왜 자기가 손해보고 힘들면서까지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힘들고 그러면 안 해도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도와주는 걸로 나의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존재감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계속 베풀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그 자식에게 되게 헌신하고 엄청 잘해주고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식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식이 뭘 원하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고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해주는 자체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있다 보면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뭔가 애매하고, 그런데 어쨌든 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잘해주니까 이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되게 미안하고 이런 죄책감만 느끼고, 그런데 이 애매모호하고 이 답답한 이 감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그 부모님께 더 잘해 드리게 되고, 이러한 좀 악순환을 반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분들이 그럼 대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냐? 사실 이분들은 엄청 이제 잘해주는 그런 거로 자기의 불안감을 달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어떤 불안감이냐면, 이 사람이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버림받을까봐 사실은 엄청 잘해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되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만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떤 좋은 일을 해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너무 너희 부모님 되게 좋은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이런 거를 거부하거나 거절하면 되게 나쁜 자식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차라리 못 해주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잘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되게 불만불평하는 것 같고, 지금 되게 배가 불러가지고 뭐 그런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 내가 원래 그렇게 하려던 건 아닌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 아,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상황이 뭐 그렇게 돼버렸어. 근데 나는 진짜로 거기 가고 싶지도 않았거든. 나는 그 일 뭐 참여하고 싶지도 않았거든. 근데 뭐 주변에 사람들이 다 하라고 하니까 뭐 어쩌겠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들을 때는
그래, 이 사람이 되게 뭐 희생 정신이 강하구나, 책임감이 강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 항상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니,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야? 왜 그래 놓고 자기를 그런 피해자나 희생자 위치에 놓는 거지? 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는 되게 안쓰러운 사람이 되고 동정받고 이러한 마음을 이끌어내는 거지?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럴 때는 좀 이 부모, 이 네이블러인 부모를 조금 더 객관화해서 보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을 사실 멀리서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 이분들 주변에는 친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제 자식은 늘 이게 익숙하니까 불편한 마음을 안고서라도 살아가지만요.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잘하고도 내가 할 거 다 하고도 욕먹는 사람, 아니면은 이제 착하게 보이는데 주변에 별로 친구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러한 인에이블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내가 부모님이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리고 또 나한테 그러한 힘든 상황 중에서도 잘해주시고 했으니까 나도 이 부모님에게 되게 잘해드리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는 너무 좋은 거지만요.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계속 나는 이 부모님, 특히 엄마에게 휘둘리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능력을 발휘를 제대로 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되게 안타깝지만 한 번은 끊고 좀 정리를 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관계가 딸과 이제 엄마의 관계에서 좀 많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특히나 이제 아버지가 뭐 제대로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못한 경우에 특히 엄마와 딸이 관계가 되게 끈끈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엄마가 자기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거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딸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오히려 엄마에게 더 잘해주려고 하지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어쨌든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건 엄마도 그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얻고 있는 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나보다 인생을 뭐 20년에서 30년, 뭐 40년 더 많이 사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사람들을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놓고 어떠한 생존하려는 그 전략을 나보다 훨씬 그 고도의 전략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결혼 생활에서도 뭐 예를 들면 경제적인 이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러한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도 내가 남편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주변 사람들이 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칭송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쨌든 나는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했다는 자부심일 수도 있고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 엄마 본인의 마음에서는 거기에서 분명히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막 엄마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려고 하고 뭐 여행도 맨날 엄마랑만 가고 뭐 계속 엄마만 챙겨주려고 하고 너무 지나치게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내가 그러고 있다면 엄마가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내가 외롭거나 내가 엄마가 너무 필요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이 좀 그 자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를 되게 위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제 부모와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모쪼록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어 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